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커피 가공법에 관련된 영상은 아마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워시드 내추럴, 펄프드 내추럴, 허니 프로세싱, 그 다음에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웨트 풀링, 세미 워시드, 거의 커피 가공에 대한 모든 걸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2, 3년 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커피인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여러 종류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좀 맛이 질린다 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커피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번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그 산지를 다녀와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 여기 있는 것이 이제 그 내용들의 일부들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됐다고 할까, 묻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이 PPT를 보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커피에 대해서 다룬 것들 한번 보고, 제가 소리를 좀 낮춘 상태에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이제 브라질의 것인데요. 이 친구 굉장히 그 성격이 좋아 보여요. 뒤에 나온 이런 커피를 보면 퀄리티가 브라질 기계 수확을 한 것 같아요. 썩 좋진 않습니다. 자, 수확된 체리를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안에 스테이션으로. 그래서 아마 사일로로 들어가서 보관이 되고, 지금 펄퍼입니다 얘가. 아이고, 소리가 잘 안 들렸었죠. 지금 마이크를 엉뚱한 데다 두고 하고 있었네요. 자,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었냐면 체리를 수확을 하고, 수확한 걸 펄핑을 해서 과육을 벗겨내고, 이제 정상적인 그 일반적인 방식은 벗겨낸 다음에 바로 파치먼트로 나가서 펄프도 내추럴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얘는 벗겨가지고 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존 개념으로는 워시드 프로세싱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수조로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새로운 부분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조에다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파인애플을 썰어서 넣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파인애플 enzymes to break down mucilage and amino acid.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림만 보면 파인애플의 향을 가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수조에다가 그 뮤셀러지를 넣어서 집어넣을 때 의미는 뭐죠? 그죠? 뮤셀러지를 박테리아로 하여금 발효를 시켜가지고 뮤셀러지를 닦아내려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의미를 보면 파인애플의 엔자임, 그러니까 파인애플이 들어갔을 때 또 이 우리가 보면 파인애플을 실온에다 놓고 드셔도 어때요? 향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과숙된 느낌이 있고 좋고, 퍼멘테이션의 느낌이 많지 않죠? 그래서 긍정적인 엔자임 그 효소들, 여기서 엔자임은 박테리아로 봐도 좋습니다. 얘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는 것을 먹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게 되고, 얘를 먹고 서식하는 것들이 뮤셀러지 그 제거를 하게 되고, 아미노액시드 점액질에 과육 파치먼트 겉면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할 텐데, 얘를 넣어봤더니만 제거도 잘 되고, 또 하나는 뭔가요? 얘를 넣지 않을 때와는 다른 향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때 파인애플의 향이 입혀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향미들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바로 그 수조에 집어넣었을 때 퍼멘테이션을 하게 되는 단계 anaerobic fermentation 단계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아무튼 워시드와는 다른 방식이죠. 더 보실까요? 자르고, 그렇죠. 얘는 물을 넣지 않은 곳이네요.
24시간 놓고 여기는 이제 물을 넣은 곳이고 물을 넣었는데 떴었던 거군요. 그래서 하나는 컨디션으로 두고 하나는 애너로빅을 하는 겁니다. 밑에 물을 빼주는 거예요. 빼준 만큼 다시 부어주는 거고 안 빼주면은 박테리아가 다 죽죠. 너무 밀도가 높으니까. 자, 72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언에어로빅이었을까요? 물에 담겨 있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산소가 들어가는 퍼멘테이션이라고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속에 산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산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72시간을 지난 다음에 얘를 이제 빼는 거죠. 지금 워시도 방식에서 7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주장은 언에어로빅 환경에서 퍼멘테이션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파치먼트 상태에서 드라잉 상태로 나가죠. 씻어주는 거죠.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이 있고 난 다음엔 물로 씻어주고, 왜냐면 어네어로빅 퍼멘테이션 단계를 통해서 뮤셀러지가 다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파티오에서 갖다가 말리는 겁니다. 빛깔이 서로 다르죠. 48hours 동안 퍼멘테이션 시켰고, 또 하나 260일은 물을 바꿔주고 했다, 뭐 이런 조건을 달리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좀 더 쉬운 퍼멘테이션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좀 더 보실까요? 다른 거. 요건 좀 특이합니다. 이게 한 2018년 건데, 언에어로빅, 애너로빅 퍼멘테이션 장면인데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잠깐 멈추겠습니다. 파치먼트까지 이제 펄펄을 통해서 뮤셀러지가 묻어있는 그 파치먼트 빈, 뮤셀러지로 덮여있는 파치먼트 빈을 지금 어딘가 산속 깊은 계곡에 와서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서 스테인리스 통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무산소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그죠? 이 통에다가 집어넣고 밀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까요? 얘는 이제 완전 무산소인데 CO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 CO2를 집어넣으면 CO2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한쪽은 열어준 거예요. 약하게 산소를 빼어주고, 이 범위는 모두 다 CO2, 산소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왜 여기에서 할까요? CO2를 집어넣어서 무산소로 만든 다음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의 뜨거운 산 아래의 뜨거운 물보다는 산 속의 물에다가 담가두는 거죠. 그래서 뭐 48시간 48시간, 72시간이면 72시간을 물 속에 담가두면 일정한 온도인 상태에서 통 안에 무산소 상태에서 뮤셀러지가, 박테리아들이 뮤셀러지를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퍼멘테이션이 일어나서 생두 자체 내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과는 다른 성분들이, 전구체들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근데 그 맛의 방향성은 프리티, 과일의 맛이 더 강해지고 단맛도 더 높아지고, 렉틱 액시드, 이제 젖산 발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요구르트와 같은 부드러움도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보실까요? 물 속에 넣어놓고 이 사람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다가 일정 시간 있다가
96시간 있다 다시 찾으러 왔네요. 그래서 물에 있는 걸 건져서 이제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이 다 끝난 거죠. CO2로 가득 찼던 거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안에서 발효가 일어났으니까 부글부글 끓죠. 이게 발효를 통해서 생성된 CO2들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얼른 가서 말려야 될 겁니다. 이 가스가 아주 암모니아처럼 찌르는 진한 향이 나온다,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3m로 내려가서 말리게 될 것입니다. 저게 얼마나 진할까요? 제가 맡아보고 왔습니다. 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미나 때 하려고 했었던 건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어네어로빅 퍼멘테이션을 하는 장치들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데 콜롬비아에서도 오크통이었는데 여기는 플라스틱 통을 하고 있고 재미난 것은 퍼멘테이션이 되면서 발생하는 CO2가 여기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장치 아주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스테인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항온으로 유지되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농장주 얘기에 따르면은 각 통마다 종류를 달리하고 그다음에 당도를 갖다가 측정을 해봐서 결국 당도라고 하는 것은 커피의 퀄리티인데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록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해봐서 결국 당도라고 하는 것은 커피의 퀄리티인데 그죠? 이게 뭐냐면은 요 아이디어가 요 통안을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다음 영상에는 이 통을 열어보면 가득 채워 있지 않죠. 가스가 이제 나오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가스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정도, 통이 약하니까 밑에다가 이게 담아두고 거기에서 퍼멘테이션이 일어나면 CO2가 발생이 되는 거고 CO2가 발생이 되는 것들이 통 안을 꽉 채우게 되면 어느 정도 빼주기 위해서 물에다가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거꾸로 들어가지 않죠. 아주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 안에를 열어봤을 때 얼마나 독한 것들이 나오는지 그 가스를 제가 한번 맡아봤었는데 굉장히 진한 암모니아 향이었습니다. 찌르는 듯한. 예,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고 향은 저 이산화탄소가 꽉 찬 상태에서 거기서 발효치 암모니아가 아주 통을 열었을 때 암모니아 느낌 또 아세틱 초산의 느낌이 막 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육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한번 먹어봤더니 뭐 초산의 느낌이 나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부드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In the beginning is very strong the acids, Yes. and after that we can find more complex fermentation. So pH level is low. Yes.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처음에 CO2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초산 아세틱한 느낌들이 강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향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작 열매를 먹어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산성이 높아지면서 pH가 좀 낮아지고 그러면서 뮤셀러지 쪽에서는 향미적으로는 부드러운 맛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상을 또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봤던 내용이네요. 잠깐만요. 교육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원리를 설명하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죽인 상태에서 할게요. 왜냐면 이것 자체가 사사세스틱 영어로 나와 있는 거를 이 친구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멈추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뮤셀러지가 있는 콩을 집어넣고
여기에 발효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카로마이세스의 효모를 갖다 접종하기도 하고, 앞전에 봤던 것처럼 파인애플 같은 걸 넣어서 얘 가지고 그 박테리아를 확 키우기보다는 앞부분에는 파인애플을 넣어서 박테리아가 더 맛있어하는 음식을 넣어줘서 번식을 많이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파인애플을 약간만 넣어줘서 증식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박테리아들은 이 뮤셀레주를 먹고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상태에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박테리아는 초산균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예 초창기부터 산소가 없는 애너로빅 상태를 만들어줘서 젖산 발효만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기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를 넣어주고 산소는 빼준다. 초산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자, 펄핑을 하고 이제 김치 다 같은 발효다.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사사사스틱 걸 한번 보십시오. 자, CO2가 들어가서 발효가 진행이 되는데 에너로빅 상태니까 초산은 자라지 못하고 랙틱 액시드 퍼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젖산 발효가 이루어지고 부드러워진 전구체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실험실 상태에서, 자, 요겁니다. 요까지만 보고 끝날 텐데요. 외부에는 온도가 변화불상하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퍼멘테이션 단계를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건 날씨에 따라서 향미가 들쭉날쭉해지니까 산지에서는 일관성 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실험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커피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콜롬비아와 같은 이런 카투라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묘하게도 아라비카의 원종이라고 얘기하세요. 에티오피아의 에얼룸의 느낌이 납니다. 이제 우리도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은 올해는 이제 콩이 거의 없어서 그거를 맛볼 수 없지만 유게뉴이데스 같은 것들을 좀 구매를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라비카 품종의 엄마죠. 아라비카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치자나무서부터 왔고, 치자나무가 바뀌어지면서 로부스타, 그 다음에 유게뉴이데스의 성질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유게뉴이데스와 로부스타가 결혼을 하죠. 아버지가 로부스타 쪽, 어머니가 유게뉴이데스. 그 두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라비카입니다. 아라비카가 맛이 좋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로부스타였던 거죠. 그러나 로부스타처럼 맛이 없는 커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품어내서 아라비카처럼 아름답고 정말 멋진 아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힘, 유게뉴이데스의 힘이다 라는 이런 이제 얘기들도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요거를 맛배기로만 보시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칠까 합니다.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커피, 발효통의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파트위에서 포대에서 하는 것들, 포대에서 밀폐를 시켜갖고 에너로빅을 이루어지게 하고, 여기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된 커피들의 모습이고요. 펄핑을 하고, 아까는 체리 상태에서 바로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방식에서는 내추럴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과육을 벗겨서 파치먼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또 펄프드 내추럴 방식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내추럴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마치 끈적끈적한 것이 마치 우리가 매주 담을 때 매주 쓰는 것처럼 느낌을 주잖아요. 파티에 말리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또 그레인 프로가 아니라 이런 콜롬비아 쪽이나 이런 데는 축산업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때 그 우유를 변하지 않도록 4도씨나 아니면 기타 낮은 온도로 거의 0도보다는 약간 높게 유지하는 이 항온 시설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담아서 퍼멘테이션을 시키기도 하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얘는 이 상태에서 퍼멘테이션을 시키고 이 상태에서 말리면 내추럴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저렇게 한 다음에 다시 펄프링을 벗겨내고 다시 또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럴 때는 더블 퍼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아까 영상으로 봤던
치아파스의 에큐미테의 사진이고요. 플라스틱 배럴 바깥에 말리는 장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오크통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크통을 이렇게 밀폐를 시키죠. 얘를 딱 밀폐시키고 그 안에 발효를 일으키면서 앞부분에 CO2를 빼낸 다음에 어느 정도 발효해서 CO2를 빼낸 산소를 빼낸 다음에 CO2가 밀어낼 거 아닙니까? 그때 막아서 에너로빅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의 이런 스테인레스, 이건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굉장히 큽니다. 3000리터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항온 시설을 놓고 밑에다가 이제 물을 빼주는 방식으로 해서 스테인레스 스틸 배럴. 요 커피가 제가 이번 6월 말쯤에 도착할 거예요. 지난 5월 2일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1월 말에 갔다 2월 초에 와서 그 당시에 벌써 이 프로세싱이 다 끝난 상태였었는데 그때부터 배를 수소문을 해서 5월 2일이 돼서야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오고 있습니다. 베라크루즈에서 출발을 하고, 요거는 지금 멕시코가 아니라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 항에서 출발을 했고요. 요 밑으로 이제 물을 빼면서 위쪽 통안에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번 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생두 가공 전체 과정 중에서 오늘로써 커피의 생두 가공의 모든 것들을 한 번씩 영상으로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